안녕하세요. 캐드 공방의 김쌤입니다.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 실기, CNC 공개 문제의 수기 프로그램을 작성하겠습니다. 후면부와 전면부를 한 강좌로 하면 총 시간량이 많아서 후면부와 전면부를 따로 분할해서 강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는 공개문제 1번에서 20번까지 모양은 같고 다만 치수만 다릅니다. 그래서 후면부의 수기 프로그램은 공개문제 1번 후면부 강좌만 올리겠습니다. 다른 문제의 후면부는 1번 후면부의 강좌를 참고해서 치수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기 프로그램 작성에 기초 과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초해설 1강과 기초해설 2강을 학습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고요. 이 강좌에서는 수기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중간중간에 중요하고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심코에 의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검증하는 단계까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강좌는 공개문제 1번 후면부의 수기 프로그램 작성 강좌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초해설에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이러한 도형에서는 한꺼번에 이렇게 가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후면을 가공하고 다음에 이 공작물을 뒤집어서 전면을 가공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후면에서 단면 처리를 하고 여기에 있는 이 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단계별로 두 번째 포인트 그리고 이쯤까지 여유롭게 절삭을 해주고요. 다음에 여기에 있는 홈 가공을 하는 그러한 순서에 의해서 뒷면, 이 후면부의 가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심코를 열고요. 심코를 열어서 제일 먼저 여기에 ISO 터닝으로 설정을 바꿔줍니다. 다음에는 편집기 탭을 선택하고 새로운 그래서 New 파일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백플롯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백플롯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에 가서 설정 중에 한 가지 백플롯 설정을 해주는데요. 여기에서 X100은 X0.100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체크를 해줍니다. 이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수기 작성을 할 때 소수점을 빠뜨려도 체크를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 놓아야 점을 찍었을 때와 찍지 않았을 때에 이쪽에서 시뮬레이션 되는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서 여러분이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고 솔리드 애니메이션 옵션은 3D 밀링 및 터닝 새로운 오픈 GL을 선택을 해 줍니다. 혹시 여기에 있는 내용이 영문으로 보이는 분들은 일반으로 가서 여기 아래에 언어를 코리안으로 바꿔주면은 한글로 바꾸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언어를 바꿔준 다음에는 심코를 닫았다가 다시 열어 주어야 한글로 전환이 됩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제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 도면에 맞추어서 코딩 작업을 하고요. 이 코딩 작업을 할 때 이쪽에 있는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함께 보면서 내가 맞게 제대로 프로그램 작성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 있는 백블록 창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스타일로 바뀌죠. 좌측은 내가 수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공간이고요. 우측은 내가 작성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시뮬레이션 모습이 보여지는 공간입니다. 먼저 여기에서 이제 작성을 시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입력해야 될 거는 퍼센트 기호를 입력을 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 번호를 입력합니다. 프로그램 번호는 5부터 시작을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기록되는 알파벳은 전부 대문자로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캡스락 키를 켜놓고 작업을 하는 게 편리하실 겁니다. 다음에는 네 자리 숫자로 프로그램 번호를 입력을 하는데 이 부분은 시험장에서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해 주실 겁니다. 일단은 숫자가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저는 1, 2, 3, 4를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블록이 끝났다라는 것을 지시하기 위해서 EOB 키를 쳐줍니다. 키보드에서 세미콜론 버튼이 있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작성하는 이 프로그램은 후면부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로를 열고 여기에다가 백이라고 입력을 해주면은 나중에 구별하시기가 좋겠죠. 자, 그래서 언제든지 이게 후면부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백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기계 원점으로 복귀를 시킵니다. 그래서 G28 U0점 다음에 W0점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EOB 기호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계 원점으로 일단 복귀를 시키고 새로 시작을 합니다. 다음에는 첫 번째 입력할 거는 이 부분에가 황삭을 이용해서 절삭을 해줄 겁니다. 황삭을 해주는 외경 황삭 공구는 1번입니다. 그래서 공구를 불러오는 T, 그 다음에 일본 공구기 때문에 01, 보정은 아직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00, EOB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절삭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절삭 속도를 지정을 해 놓으면은 절삭이 되면서 공작물의 직경이 가늘어지면은 점점 주속이 빨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회전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무한하게 회전수가 많아지면은 기계에 부하가 걸리죠. 그래서 일정한 회전수까지 제어를 시킵니다. 그래서 최고 회전수 제어를 하기 위해서 G50 S 보통 외경 황삭은 1400 정도를 지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EOB 다음에는 절삭 가공을 할 때 속도를 지시해 줍니다. 그래서 G96 S 120 그 다음에 정회전을 할 것인지 역회전을 할 것인지를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M03 해서 정회전 할 것을 지시해 줍니다. 다음에는 기계 원점에 공구가 있는데 이 가공을 하기 위해서 공구를 위치 진입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진입하는 지점은 안전거리에 진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G00 안전거리를 떼고 진입을 하기 위해서 X 55점 다음에 Z는 10점 이렇게 해서 X가 55이고 Z는 10만큼 떨어진 이만큼 위치로 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작물에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를 해서 진입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공구를 보정시켜 줍니다. 그래서 T01번 공구를 01번 보정량으로 보정을 하라. 그래서 T0101을 입력하고요. 다음에는 M08 해서 절삭률을 켜줍니다. 그리고 EOB 해주고요. 이번에는 가공을 하기 위해서
진입량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Z10에서부터 Z2까지 1차 진입을 시킵니다. Z2.25B 합니다. 다음에는 이 단면 가공을 합니다. 주어진 공작물의 길이가 90mm입니다. 90mm고 이쪽에서 공작물의 길이는 88mm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약 2mm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만은 실제 제공받는 공작물은 이 면이 정확하게 반듯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mm보다는 훨씬 적은 여유가 있을 겁니다. 초기에 가공을 할 때는 이쪽 면을 한번 다듬질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여유는 없습니다. 일단은 1mm 이하의 여유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면 절삭을 지시를 합니다. 직선 절삭을 할 수 있도록 G01 명령을 해주고요. 황삭 가공이기 때문에 0.2mm만큼 여유를 주어서 Z 0.2로 지시를 해주고 이송 속도는 F 0.25 이렇게 해서 25B 해줍니다. 여기에 있는 F 0.25라는 이송 속도는 공작물이 1회전할 때 이 공구가 0.25mm만큼 이동하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Z0.2까지 접촉을 했기 때문에 아래로 이렇게 절삭을 해서 깎아주는데요. 회전체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내려올 필요는 없고 절반 정도만 내려오면은 절삭이 다 되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절반을 내려오면 짜투리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을 약간 지난 부분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X-2. 그 다음에 25B를 해줍니다. 그래서 단면 절삭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전거리로 공구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G00 X55. Z2.25B 해서 안전거리로 다시 빠져나갑니다. 자, 이쪽에 시뮬레이션 된 거를 보면 기계가 55.Z10점으로 왔다가 이쪽에 접근을 해서 다시 이렇게 절삭을 해주고 그리고 다시 지금 X55.Z2.2 위치로 공구가 돌아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삼각형이 공구의 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절삭하는 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일어나는 걸 보면서 맞게 되는지 잘못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프로그래밍을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여기 단면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이 윗부분을 황삭 처리를 해서 여기까지 X 표시, 다시 말하면 거리가 27인데 27에 딱 끝나게 되면 이쪽에서 가공할 때 여기에서 굉장히 거칠게 흔적들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한 3mm 정도 추가해서 X 표시되어 있는 이곳까지 절삭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G71 황삭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U1.5 1회 절임량이죠. 그 다음에 R0.5 이거는 도피량입니다. 그래서 U1.5만큼 절입을 해서 절삭을 하고 절삭을 한 다음에는 R0.5만큼 복귀 뒤로 후퇴하는 양을 말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G71을 지시하고요. P10에서 시퀀스의 시작 번호입니다. 다음에는 Q20 시퀀스의 마지막 번호입니다. 그 다음에는 U0.4 X 방향으로 0.4만큼 여유를 주라는 얘기죠. 이게 원통형이기 때문에 0.4를 지시를 하게 되면 0.2만큼 여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엔 W 0.2 이렇게 지시를 해줍니다.
다음에 이송속도 F 0.25 이렇게 해서 EOB 해주면은 황삭 사이클의 지시가 된 겁니다. P10부터 P20까지 시퀀스 지시를 했기 때문에 P10에 해당되는 N10을 먼저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공구가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못닥이 된 아랫부분으로 갑니다. 그래서 G00 X 47점 그래서 못닥이 되어 있는 아랫부분으로 공구를 갖다 주고요. 엔터를 해주면 전개번호가 나열이 되는데 전개번호는 N10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해주고요. 다음에는 G01 절삭을 시작을 해야죠. Z0점 줍니다. Z2 위치에서 이제 Z0으로 지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위에 사이클을 0.2로 지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Z0점으로 지시를 하지만 0.2만큼 여유가 있게끔 절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는 이 윗부분으로 이렇게 절삭을 해서 올라와야 되죠. 그래서 X49점 Z방향으로는 1mm만큼 뒤로 후퇴가 되어 있기 때문에 Z1점 이렇게 지시를 해주는데요. 이 Z가 지금 여기 후면부는 이쪽에가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EOB 해주고요. 다음엔 어디까지 절삭을 하냐면 여기까지 절삭을 합니다. 그래서 Z-30점 이렇게 절삭을 해줍니다. 이제 여기까지 절삭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코드 Q20 그래서 여기에는 N20을 지시를 해주고요. X 방향으로 1mm만큼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X 방향으로 U1점 해줍니다. X 방향으로 U1점이라고 하는 거는 X는 절대 좌표 값이고요. U는 상대 좌표 값입니다. 그래서 X로 지시를 할 때는 직경값을 지시를 해주고요. U로 지시를 할 때는 방금까지 있었던 공구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1mm만큼 위로 올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절삭을 하고 이렇게 위쪽으로 1mm만큼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준 다음에는 다시 G00 이제 원점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X100점 그 다음에 Z100점 그리고 공구가 T0100 그래서 좀 전에 공구 보정을 시켰던 거를 이제 여기에서 보정 취소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 M09 이렇게 해줍니다. 아까 M08 해서 절삭률을 켰던 거를 M09 해서 절삭률을 꺼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EOB를 해주고요. 이제 M05 해서 지금 현재 주축이 회전이 되고 있는 거를 멈춰줍니다. 주축 정지를 시키는 거죠. 정지를 시킨 다음에는 기계 원점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G28 U0. W 0.25B 이렇게 해서 기계 원점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M01 EOB 합니다. M01 EOB는 옵셔널 스톱이라고 그래서 선택적으로 옵셔널 스톱이라는 버튼을 이용해서 M01 명령이 있으면은 일단 잠깐 정지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택 정지 또는 옵셔널 스톱 이렇게 얘기를 해서 M01을 프로그램을 이렇게 작성할 때 삽입을 해주면 절삭 가공을 할 때 하나의 공구 단계가 끝났을 때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외경 정삭
프로그램을 작성하겠습니다. 외경 정삭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정삭 공구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T0300EOB. 자, 이제 좀 전에 기초적인 설명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T0300 다음에 역시 G50, 이번에는 S1500 EOB를 해줍니다. 다음 G96, S130 정도 주고요. M03, EOB 이렇게 해줍니다. 다음엔 안전거리 확보를 해줘야죠. G00, X55점, Z10점, 그리고 T, 이번에 정삭 공구에 대한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0303, 그리고 절삭류를 켜줍니다. M08, EOB 이렇게 해주고요. 진입을 해줍니다. Z2점. 자, 이렇게 해서 다시 가공할 준비를 한 거죠. 자, 이제 진입을 했으니까 단면 가공을 합니다. 아까 0.2만큼 여유를 남겨놨던 부분을 이제는 제로 포인트로 해서 정확하게 정삭을 시킵니다. 그래서 G01, Z0점, F0.15 EOB. 그래서 공작물이 1회전 할 때 0.15mm만큼 이송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주고요. 단면 절삭을 할 거기 때문에 X-2.25B 이렇게 해줍니다. 다음에는 G00, X55점, 다음에 Z2점 해서 다시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단면 절삭이 끝났고요. 이제 조금 전에 외경 황삭 사이클에 의해서 설정되어 있는 N10부터서 N20까지를 정삭 사이클로 바꿔서 가공을 시킵니다. 그래서 G70, 다음에 P10, Q20 자, 이렇게 해주고요. 거기에다가 F0.15 해서 이송을 지시를 해주고 EOB 하면은 정삭 사이클로 해서 한번 마무리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가공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G00, X100점, Z100점, 그리고 T0300, 그 다음에 M09, EOB 이렇게 해서 작업을 마무리를 시킵니다. 다음에는 주축정지 M05, EOB 역시 기계 원점으로 돌려보냅니다. G28, U0점, W0점, EOB 그리고 M01에서 옵셔널 스톱까지 줍니다. 이제는 이 외경 가공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에 있는 홈 가공 작업을 합니다. 홈 가공할 수 있는 홈 절삭 바이트는 T05, 05번입니다. 00 EOB. 자, 홈 절삭 바이트에서는 주속을 지시하지 않고 회전수를 지시해 줍니다. 그래서 G97, S는 500을 줍니다. 그리고 M03 EOB 이렇게 해주고요. 다음 안전거리 G00, X55점, Z10점 그리고 보정을 합니다. T0505, M08 절삭류 켜주고요. 그 다음에 진입 Z2점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제 가공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공을 시작하기 위한 위치로 갈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이 홈은 뒤에서부터 17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Z-17점 이렇게 위치 이동을 해줍니다. 지금은 X 값이 X55의 위치에 있습니다. 55에서
여기까지 절삭 가공을 해도 되지만은 가공하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 내려오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에서 한번 위치 전환을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G00이라는 명령에 의해서 급속 이송을 하기 때문에 이송이 빨리 움직이는데 G01을 사용해서 절삭을 시킬 때는 지정되어 있는 이송 속도만큼만 이송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일정한 안정권에는 빨리 내려오고 실제 절삭을 할 때는 천천히 내려오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49mm에 위아래 1mm씩 있으니까 2mm를 더해서 X51까지 X51.25B 여기까지는 급속 이송을 해서 내려오게 한 다음에 이제 가공을 지시합니다. G01 X는 여기가 40파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40. 이송 속도는 F0.06을 지시해 줍니다. EOB 합니다. 이 홈 절삭을 할 때는 왔다가 바로 나가버리면은 이 홈의 면이 제대로 깎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공구가 여기에 들어와서 절삭하는 상태로 약 1초 정도를 머물러 주게끔 휴지 타임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G04 P1000을 입력합니다. P1000을 입력해주면 1초 동안 휴지기를 주는 거죠. 다음에 이제 여기 깎은 다음에 원점으로 복귀를 시킵니다. 시킬 때는 아까 여기 안전거리로 잡아두었던 X51.1이 빠져나가는데요. 이때는 속도를 빨리 후퇴를 시켜도 괜찮겠죠. 그래서 F0.25를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여기를 절삭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간격이 지금 몇 밀리냐 그러면은 6mm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홈바이트가 3mm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4mm짜리도 있습니다. 4mm짜리라면은 4mm를 한번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2mm만큼 띄어서 가공을 해주면 되겠죠. 3mm짜리라면은 3mm를 가공하고 그 다음에 바로 3mm를 가게 되면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짜투리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mm짜리를 한번 가공하고 그 다음에는 2mm만큼 떼서 가공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mm를 더 진행해서 가공을 하면 그러면 완벽하게 가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여기는 4mm짜리입니다. 그래서 4mm짜리로 가공을 한다면은 4mm짜리로 한 번만 가공을 해주면 되고요. 3mm짜리로 가공을 한다면 3mm짜리로 한번 가공한 다음에 1mm만큼 이동을 해서 다시 가공을 해주면 되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3mm짜리로 이만큼 가공을 했기 때문에 1mm만큼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1mm만큼 여기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1mm만큼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 좌표를 이용해서 W1.25B 이렇게 W1만큼 이동을 해줍니다. 또는 절대좌표를 이용해서 1mm를 빼준 Z-16점 해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G01 X40점 F0.06을 지시를 해주고 EOB 합니다. 다음엔 반드시 꼭 필수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G04 P1000 해서 EOB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빠져나가야 되겠죠. X51점 그다음에 F0.25 EOB 해서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다음에는 G00 X100점 Z100점 자 그리고 나서 T
0500 해서 공급 보정을 취소시키고요. 그다음에 M09 해서 절삭률을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M05 EOB 해서 주축 정지를 시켜주고요. 이제는 기계 원점으로 보내야 되겠죠. G28 U0. W0. EOB 그리고 난 다음에는 프로그램을 끝내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해서는 M02 EOB 해줍니다. M30 EOB를 하게 되면 다시 처음으로 리와인드가 되기 때문에 M02 EOB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으면 마지막에 반드시 퍼센트 기호를 붙여줍니다. 자, 이제 저장을 하고요. 저는 여기 바탕 화면에다가 1번 폴더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어떤 폴더를 만들고 어떤 파일 이름으로 저장할 것인지를 지시를 해 주실 겁니다. 그대로 따라서 이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여기가 후면과 전면을 나누어서 작성을 한 경우에 이 후면 파일을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만의 표시가 필요하겠죠. 저는 여기 비번호에 그냥 B라고 입력을 해서 저장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작성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잘 작성이 됐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솔리드 애니메이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솔리드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직경은 50을 입력하고요. 그다음에 내측 직경은 0을 주고 길이는 90mm를 입력을 해도 되고요. 또는 88mm를 입력해도 됩니다. 90mm를 입력을 하게 되면 Z에 대한 위치는 2mm를 지시하고요. 88mm를 입력을 하면 Z에 대한 위치는 0mm로 지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주고요. 다음에는 공구 설정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황삭 공구를 지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게 있습니다만은 다이아몬드를 지정해 주고 길이는 이쪽에 있는 공구 설정을 클릭해서 12mm에 코너 반지름 0.8, 각도는 80도, 그 다음에 클리어런스는 5mm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준 다음에 얘를 보정을 하기 위해서 공구 체인 로드 저장을 클릭하고 확인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T0303입니다. 정삭 공구입니다. 그래서 역시 다이아몬드에 뒤에 있는 공구 설정을 클릭하고 12mm에 코너 반지름은 0.4mm를 줍니다. 각도는 55도를 주고요. 측면 클리어런스는 5mm를 줍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주고요. 다음에 그 밑에 있는 T0505 이거는 홈 작업을 해주는 홈 절삭 바이트죠. 그래서 그루빙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공구 설정을 클릭해서 3mm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0, 0, 0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고 공구 체인 로드 저장을 해줍니다. 전부 다 공구 체인 로드 저장을 한 번씩 더 해서 혹시라도 누락된 일이 없도록 확인을 해 주시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 있는 플레이를 눌러도 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는 여기에 있는 속도표를 조절을 해서 너무 천천히 오게 되면 시뮬레이션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제출을 해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상당히 빠듯한 시간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조금 빨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당겨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이 후면의 가공이 전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CNC 공개 문제의 수기 프로그램 작성을 마치고요. 수기 프로그램의 작성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기초적인 부분은 좌측 하단에 링크를 클릭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기 시험에서 코딩 중에 자칫 실수를 하게 되면 제한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복 연습해서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